임쌤의 디자인 강의 노트 디지털 3D 렌더링.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뭘 배웠냐면 에디터블 폴리에 대해서 배웠어요. 오늘 에디터블 폴리 예제를 하나 해볼 건데요. 일단 저번 시간에 배웠던 에디터블 폴리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모델링하는 방법 3D Max에서 모델링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에디터블 스플라인이라는 방법과 에디터블 폴리 이렇게 두 가지를 정확히 이해하시면은 3D Max에서의 모델링은 다 이해가 될 거예요. 우리는 이 에디터블 스플라인은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기 때문에 에디터블 폴리로 배울 거고, 에디터블 폴리가 3D Max 예제가 10개가 있다면 그 중에 뭐 한 7, 8개는 다 에디터블 폴리로 모델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에디터블 폴리로 모델링 하겠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하이 메뉴가 있는데, 하이 메뉴가 몇 개 있다고 말씀드렸냐면 5개가 있어요. 이렇게. 자, 제일 작은 단위를 갖다 뭐라고 하냐면 버텍스라고 합니다. 버텍스. 그 다음에 엣지. 그 다음에 보더. 그 다음에 폴리건. 그 다음에 엘레먼트.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에디터블 폴리에는 하이 메뉴가 5가지가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거고요. 자, 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버텍스는 이 점이에요, 점. 그래서 이제 점을 합치는 방법을 이해하시면 되는데, 점을 합치는 방법은 뭐냐면 웰드. 웰드라는 뜻은 뭐냐면 용접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웰드 나오면은 점을 합치는 거예요. 근데 무슨 점도 있냐면 타겟 웰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웰드. 그러면 얘는 목표를 향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붙이는 걸 말해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컬apse 라는 게 있습니다. 컬apse라는 건 붕괴하다, 무너지다 라는 뜻인데, 내가 선택한 점들을 그냥 한 번에 싹 다 합치는 걸 컬apse라고 합니다. 자, 엣지는 일단 선택하는 방법 2가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링이라는 방법과 루프라는 방법이 있어요. 링은 어떤 선택한 엣지를 뛰어다니면서 넣는 걸 링이라고 하고, 루프는 손에 손을 잡고 쭉 연결해서 잡는 것 같다가 루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링 하고 난 다음에 새로운 세그먼트를 주겠다라고 해서 커넥트가 있고요. 루프 하고 난 다음에 새로운 연을 줄 땐 뭘 하냐면 챔퍼를 써요. 챔퍼. 커넥트 그 다음에 챔퍼를 이용해서 세그먼트를 더 추가할 수 있다 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불필요한 엣지를 지울 때는 뭘 쓰냐면 리무브를 씁니다. 리무브 쓰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때 컨트롤 키를 눌러서 리무브를 해주셔야 돼요. 컨트롤 리무브를 해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세그먼트를, 그러니까 엣지를 지우면서 어떻게 되면 면이 뻥 뚫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불필요한 엣지를 지울 때 컨트롤 리무브를 해야 되는데, 그냥 리무브만 하게 되면 뭐가 되냐면 버텍스가 남을 수 있어요. 이 3D Max 모델링에서는 제일 중요한 거는 사각형 단위로 만드는 게 중요해요. 사각형 단위의 폴리건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컨트롤 키를 누르고 리무브를 해야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보더라는 건 뭐냐면 뚫리면의 테두리예요. 뚫리면의 테두리인데 뚜껑 닫겠다라는 게 뭐가 있냐면 캡이라는 게 있습니다. 캡. 그 다음에 엣지와 보더 둘 다 있는 게 뭐냐면 브릿지라는 게 있어요. 브릿지를 이용하시면 어떻게 되냐? 새로운 면을 만들 수가 있죠. 그런 식으로 브릿지. 자, 폴리건은 면인데 얘는 쭉 뽑아내겠다고 하는 익스트루드. 자, 뽑아내는데 각을 주면서 뽑아내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되면 베블. 그냥 베벨이라고 얘기하는데 영어 단어로 들어오면 베블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베블이라고 얘기합니다. 안쪽으로 면을 주겠다라는 게 뭐냐면 인셋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인셋. 안쪽으로 면을 주겠다. 인셋. 둘 다 있는 게 뭐냐면 id라는 게 있어요. id. 이거는 나중에 매핑할 때 필요해요. id는. id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아마 다다음 이제 매핑, 모델링 끝나고 난 다음에 매핑 이제 할 때 id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를 선택하지 않아도 뜨는 메뉴 중에 뭐가 있냐면 이그노 백페이싱이라는 게 있어요. 이그노 백페이싱을 하게 되면 뭐가 좋으냐면 내가 보이는 면만 잡을 수 있어요. 이그노가 뭐예요? 무시하다, 뭐 멸시하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뒷면을 무시하겠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그노 백페이싱을 체크하게 되면은 내가 보이는 면만 잡을 거다라는 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선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라고 해서 구성하다, 유지하다라는 컨스트렌치 중에서 뭘 쓸 거냐면 엣지라는 걸 쓸 겁니다. 엣지. 이 엣지는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필요할 때 쓰고 필요 없으면 다시 난 상태로 다시 만들어, 처음 상태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자르겠다라고 하는 컷인데 컷은 주의할 건 뭐냐면은 커서 모양이 지금 버텍스 위에 있는지 엣지 위에 있는지 폴리곤 위에 있는지에 따라 컷의 모양이 아이콘의 모양이 바뀌어요. 그걸 확인하면서 천천히 칼로 잘라내는 겁니다. 근데 칼로 자를 때 아무 생각 없이 막 자르시면요 나중에 모델링을 다시 하는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할 때만 컷을 이용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태치라는 단어하고 디태치라는 단어를 또 이해하셔야 돼요. 어태치, 디태치. 자, 어태치는 뭐냐면 A라는 선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B라는 선이 있었어요. 근데 얘를 갖다가 같은 성질 A로 바꿔주는 걸 어태치. 디태치는 같은 성질이에요. A와 A가 있어요. 얘를 갖다가 새로운 성질 B로 바꿔주는 걸 디태치라고 합니다. 자, 이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에디터블 폴리를 정말 잘 이해하셔야지 3D Max를 이용한 모델링을 이해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모델링 이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냐? 면의 수를 크게 증가시키는 넘스를 적용합니다. 서브 디비전에서. 3D Max의 모델링은 폴리건 중에서도 사각형, 그리고 쿼드 베이스 폴리건을 이용해서 면의 수를 크게 증가시켜서 넘스 모델링을 하는 게 3D Max에서의 큰 주요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에디터블 폴리 밑에 하이 메뉴가 어떻게 있고 그 하이 메뉴에서는 뭐뭐뭐가 있어서 내가 이거를 이해해야겠다. 이걸 이해하겠다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잘 돼 있고 이 개념이 이해가 되고 응용이 되시면은 여러분이 만들고 싶은 모든 형태들을 다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간단하게 쇼파 만들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맥스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자. 자, 맥스인데 원래 맥스 모델링은 비율 개념이기 때문에 뭐 내가 어떻게 만들든 그냥 어떻게든 만들면 되는데 오늘 에디터블 폴리 얘를 처음 배우는 입장에서 일단 정해놓고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쇼파와 가장 유사한 형태의 스탠다드 프리미티브를 적용하셔야 되는데 쇼파와 가장 유사한 건 박스라고 생각해요. 박스를 이용해서 탑뷰에다가 클릭 드래그해서 가로 세로를 만들고 놓고 드래그해서 높이를 만들도록 할게요. 자, 3D Max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3D 그래픽 모든 프로그램이 다 똑같아요. 어떤 기준점이 하나 필요해요. 자, 기준점 중에서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원점이에요. 그래서 무브를 누르고 얘를 어떻게 하냐 0,0,0 이렇게 놓겠습니다. 0,0,0. 그 다음에 퍼스펙티브에서는 F4를 눌러서 세그먼트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보시는 게 좋고요.
자, 만들어 놓고, 모디파이 가서서, 이제, 얘를 100에, 100에 20? 뭐, 요 정도를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것도 안 보일 테니까, 여기다 놓을게요. 자, 이거는 보이겠죠? 자, 100에 100에 20. 그 다음에 여기는 7, 9, 1 이렇게 해놨습니다. 원래는 세그먼트 수는 여러분이 정하는 게 맞아요. 근데 오늘은 처음 시간이기 때문에 일단 세그먼트 수 제가 임의로 정했습니다. 색깔이 좀 잘 보일 수 있도록 수업의 목적상 색깔이 잘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놓기로 할게요. 일단 박스를 만들고 난 다음에 박스를 만들고 그 다음에 자 여기 랭스 위드는 100 헤이트는 20에서 이제 높이는 20 그 다음에 세그먼트 수는 7, 9, 1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고 난 다음에 얘를 갖다가 이제 주물럭 해야 돼요. 그래서 주물럭 해야 하기 때문에 얘를 잡아서 오른쪽으로 눌러서 뭘로 바꾸냐면 에디터블 폴리로 바꿉니다. 에디터블 폴리로 바꿔서 자 이런 식으로 됐어요. 자 보시면은 볼텍스가 있고요. 그쵸? 엣지 있고 엣지는 하나의 선 보더는 뚫리면 테두리인데 지금 보더는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잡힐 거고요. 폴리건 그 다음에 엘리먼트 이런 식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쇼파의 팔걸이 부분을 만들려고 해요. 팔걸이 쇼파의 팔걸이를 만들기 위해서 자 컨트롤 키를 누르고서 선택을 해야지만 단순 선택이 된다는데 컨트롤 키를 누르고 이렇게 선택을 했어요. 선택을 하는데 얘를 갖다 모르고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얘가 뒷면이 잡힐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나는 윗면만 잡고 싶은데 얘를 모르고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뒷면 어딘가를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선택할 때는 어떻게 선택하는 게 좋으냐? 여기 보시면 이그노 백페이싱이라는 게 있어요. 이그노 백페이싱. 아까 이그노 백페이싱이 뭐라고 했어요? 면을 무시하다. 어떤 면? 뒷면을 무시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건 어떻게 되냐? 보이는 면만 잡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아무리 더블 클릭하더라도 뒷면은 절대 안 잡힙니다. 그래서 선택할 때 필요하면은 이그노 백페이싱이라는 걸 꼭 체크하고 난 다음에 얘를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이그노 백페이싱을 체크하고 난 다음에 자 컨트롤 키를 눌러서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선택을 했어요. 선택을 하고 난 다음에 얘는 나중에 뭐가 될 거냐면 쇼파의 팔걸이 부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얘를 쭉 뽑아내겠어요. 쭉 뽑아내겠다 라는 게 뭐냐면 얘를 쭉 내리다 보면 뭐가 있냐면 자 익스트루드라는 게 있어요. 익스트루드. 근데 이거 보시면 익스트루드가 여기 있고 여기 세팅 값이 있어요. 세팅 값. 이걸로 누르시면 부표트 상에서 보일 수 있는데 여러분은 처음 알았기 때문에 요거 누르지 말고 옆에 있는 세팅 값을 누르세요. 자, 세팅 값을 누르면 내가 얼마만큼 뽑아낼 거냐 이게 결정이 됩니다. 소파의 바닥면이 요 정도라고 하면 팔걸이는 한 여기 20만큼? 이렇게 할까요? 뭐 이건 원하시는 만큼 정해주시면 돼요. 정해주시면 되고 자 이거는 캔슬이고요. 이거는 한 번 더 주는 방법이고 이거는 OK예요. OK. 그래서 왼쪽 걸 클릭하셔서 OK를 해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소파의 팔걸이 부분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등받이 부분을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아까 선택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겠죠. 여기 자 이렇게 선택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얘를 이제 뽑아낼 건데 자 아까 익스트루드를 써봤잖아요. 근데 그 밑에 보면 베블이라는 게 있어요. 자 여기 보셔 이것도 똑같이 세팅 값을 줘요. 아까 얼마큼 줬어요? 얘를 20만큼 올렸죠.
20만큼 주시고, 자, 여기서 플러스 값이면은 벌어지는 거고, 마이너스 값이 오므라드는 거야. 만약 이게 아웃라인이 0이면은 어떻게 되냐? 익스트루드랑 똑같은 거야. 익스트루드랑 똑같아요. 20 주시고 난 다음에 여기 플러스를 누를게요. 플러스. 그럼 어플라이 컨티뉴가 되어서 한 번 더 줘요. 이때 얘는 마이너스 값을 좀 줄일게요. 마이너스 어느 정도면? 마이너스 2 정도 줄까요? 자, 그래서 오케이. 해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쇼파를 만들었어요. 선생님 쇼파 아닌 것 같은데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그쵸? 이게 쇼파라고 이제 마음을 믿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다 했으면은, 자, 습관 중에 세 가지 습관이 3D맥스 할 때 가장 필요한데, 처음에는 뭔가를 만들어서만 항상 어디서 시작해라? 0,0,0에서 시작해라. 라는 게 꼭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어떤 설정을 해서 바꿨다. 그러면 다시 처음 설정으로 다시 바꿔라. 라는 게 또 중요해요. 세 번째는 뭐냐면, 자, 모델링이 끝났어요. 그러면 더 이상 이런 면들을 잡거나 어디를 선택하지 말고, 바깥쪽에 한번 클릭해서 풀어주시고, 에디터블 폴리도 위로 올려서 풀어주는 습관.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나중에 이걸 안 풀어주시면은 매핑이 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델링이 다 끝났다 그러면 빈 곳, 아까 전에 여기를 잡고 있었는데, 폴리곤이 여기를 잡고 있었는데, 다 끝났다 그러면 얘를 풀어주시고, 아무 데나 클릭해서 풀어주시고, 에디터블 폴리를 눌러서 모델링이 끝났다 라는 걸로 풀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면의 수를 크게 증가시키겠다 라는 게 뭐였어요? 명령 중에. 자, 이걸 또 정리를 한번 해봐야겠네요. 그렇죠? 자, 우리가 modify 리스트를 배웠어요. modify. 자, 뭘 배웠냐면 쭉 뽑아내겠다고 하는 extrude. 그 다음에 구부리겠다고 하는 bend.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면의 수를 크게 증가시켜서 넘스 모델링이 되는 게 뭐라고 했어요? 터보 스무스. 지금 나오는 책들은 다 터보 스무스를 쓰는데 옛날에는 뭐라고 했냐면 메시 스무스라고 썼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튜토리얼을 봤거나 어떤 책을 봤는데 메시 스무스를 썼다 그러면 그건 한 10년 넘게 된 책들일 거야. 한 15년 정도 된 책들. 혹은 15년 때 나왔던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그때 나왔던 10년 넘게 나왔던 어떤 그 예제들일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터보 스무스 이걸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배웠고 그 다음에 회전해서 입체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레이트라는 게 있었어요. 레이트. 이건 뭐였죠? 선반이라고 하는 기계를 갖다가 레이트라고 했죠. 이렇게 있었고 오늘 배울 건 또 뭐가 있냐면 UVW 이걸 제가 오늘 또 배울 거예요. 이걸 또 배우시면 벌써 몇 개를 배운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늘까지 하면 5개를 배워요. 제가 가르쳐 드릴 건 한 12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 절반 정도를 오늘 다 끝날 겁니다. 되게 신기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고 난 다음에 면의 수를 크게 증가시키겠다 라고 하는 뭐가 있냐면 터보 스무스를 줍니다. 자, 주고 난 다음에 얘를 터보 스무스를 주고 난 다음에 이 값을 3 정도 줍니다. 3. 면이 엄청나게 많아요. 자, 안 줬을 때는 얼마였냐면 1이었을 때 0이었을 때 보면은 자, 숫자 7번을 누르시면 여기 폴리곤 카운트가 나와요. 버텍스 카운트하고 408개였어요. 근데 얘를 1을 주니까 어떻게 되냐? 4배가 늘어납니다. 그쵸? 또 4배 늘어나고 3 주면 또 4배 늘어나요. 그래서 29,440 폴리곤 수가 됐어요. 폴리곤은 삼각형 폴리곤입니다. 사각형 폴리곤이 아니라 삼각형 폴리곤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렇게 되면 너무 정신이 없잖아요. 그쵸? 정신이 없기 때문에 아이소라인 디스플레이라는 걸 체크해서 기준선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는 면은 굉장히 많은 면이에요. 그런데 아이소라인 디스플레이를 체크하시면은 기준선만 보여주는 거죠.
아이소라인 디스플레이, 아이소라인 이런 것들은 이제 기준선을 보여주는 건데 우리가 라이노에서 모델링 하면은 기준적으로 이렇게 뭐 선들이 생기잖아요. 면을 만들었을 때 그때 아이소 커브라는 게 생기는데 그게 기준선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아이소라인은 기준선만 보여주는 거죠. 학생들이 이러고 난 다음에 여기다가 다시 또 에디터 폴리를 바꾸거나 얘를 갖다 또 에디터 폴리로 바꾸는 순간 이러면 수정을 못해요. 수정을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올려주신 게 맞아요. 어떤 책 보면은 자 에디터블 폴리 해놓고 난 다음에 얘를 쭉 내리면 뭐가 있냐면 여기 보시면 유즈 넘스 서브 디비전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똑같아요. 터보 스무스랑 똑같은 거예요. 얘를 체크해도 똑같이 돼요. 여기 3 주시면 똑같이 돼요. 이렇게. 근데 이걸 안 주고 이걸 안 쓰는 이유는 뭐냐면 맥스를 옛날에 쓸 때 이걸 쓰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에디터블 폴리 안에 있는 유즈 넘스 서브 디비전을 쓰게 되면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나중에 저장하고 내가 열었는데 얘가 로우 폴리곤으로 가서 내가 또 수정을 해야 되는데 수정이 안 될 때가 있었어요. 에러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책 보면은 이걸 가지고 써라 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걸 무조건 쓰지 말고 그냥 OD 파일을 하나 올려라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러면은 에러는 안 나요. 터보 스무스 주시고 얘를 3 정도 줘서 그 다음에 아이소라인 디스플레이 체크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쇼파가 만들어졌어요. 와 되게 신기하죠? 그렇죠? 자 쇼파가 만들어졌으니까 이제 뭐 해야 돼요? 이제 모델링을 해야겠죠? 모델링. 자 이제 모델링에 대한 얘기를 이제 또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한번 공책이나 뭐 종이에다가 한번 정리를 하셔야 돼요. 정리를 하셔야지만 이게 잘 되면 여러분이 만들고 싶은 모델링을 다 만들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자 그 상태에서 이제 매핑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매핑. 자 매핑인데 오브젝트가 있어요. 그 다음에 빛이 있어요. 빛이 닿아서 밝은 부분이 있겠죠. 그쵸? 이 밝은 부분을 뭐라고 하죠? 이 부분을 스페큘러라고 하고요. 전체적인 색상을 뭐라고 하냐면 디퓨즈라고 합니다. 반사광이 닿아서 어두운 데 들어오는 부분을 갖다 뭐라고 하냐면 앰비언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빛이 있어요. 빛이 이렇게 빛이 있는데 빛이 닿아서 이 밝은 부분 말라서 밝은 부분 여기는 스페큘러 전체 색상은 디퓨즈 그 다음에 어두운 데 들어오는 부분이 이제 앰비언트인데 자 디퓨즈에다 뭘 줄 수 있냐면 오늘 뭘 할 거냐면 여기다가 비트맵이란 걸 줄 겁니다. 비트맵. 자, 비트맵이 뭐예요? 비트맵. 이미지죠, 이미지. 그러니까 자, 책상인데 시트지를 발라버리면 어떻게 되냐? 책상처럼 보이는 거죠. 나무 시트지 바르면. 근데 진짜 실제로 나무다 그러면 그럼 메터리얼이에요. 그래서 이거 두 가지를 또 기억해야 된다고 했죠. 두 가지. 뭐냐면 메터리얼이라는 단어하고 그 다음에 맵이라는 단어. 이 두 가지를 또 기억하셔야 돼요. 메터리얼은 재질, 맵은 이미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메터리얼 중에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배워야 될 건 뭐냐면 일단 기본적인 메터리얼인 스탠다드 이거는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또 뭘 배우냐면 레이 트레이스라는 빛을 역추적하는 재질을 또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멀티 다중 재질인 멀티 서브 오브젝트라는 재질도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매트 섀도우라는 것도 배울 거예요. 이렇게 네 가지 재질을 배울 거고요. 나중에 이 수업에서는 이제 V-Ray라는 걸 또 쓸 거예요. V-Ray. V-Ray 쓸 때는 V-Ray 메터리얼 하고 V-Ray 라이트 메터리얼 이렇게 두 가지를 또 배울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맥스를 쓰거나 할 때 되게 부담감 없이 원하는 효과를 잘 낼 수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걸 잘 이해하시면 나중에 다른 프로그램, 3D Max가 아닌 다른 프로그램 갔을 때도 이 개념이 잘 이해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맵에서는 세 가지를 이해하라세요. 맵에서는 세 가지인데 뭐냐면 디퓨즈 맵. 디퓨즈 맵은 뭘 줄 거다? 비트맵을 줄 거다. 그 다음에 재질감을 느껴주는 게 뭐라 했어요? 범프. 그래서 구스 범스가 뭐였어요? 오돌토돌한 닭살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오퍼스트. 일단 요 정도 다시 정리를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맵을 쓸 건데, 자, 이걸 이제 쇼파인데, 천을 씌워서 천 쇼파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천 쇼파를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맵이 필요한데, 기본적으로 원래는, 이렇게, 맵이 기본적으로 제공이 됐었어요. 원래는, 보자면은, C 드라이브, 프로그램 파일 안에, 오토데스크 안에, 3ds 2018 안에, 맵스라는 폴더가 있어요. 폴더가 있는데 예전에 굉장히 많은 맵을 기본적으로 제공했어요. 근데 지금은 맵을 제한적으로만 제공해요. 그래서 맥스에서 쓰이는 기본적인 맵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맵을 제가 제공해서 드릴 건데 어떻게 드릴 거냐면, 자, 여러분 게시판에다 공지사항에다가 제가 웹파드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공지해놨어요.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시면 아이디하고 패스워드가 있습니다. 이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쳐서 자 www.webpad.co.kr 들어가시면 제 아이디로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아이디 들어가신 다음에 게스트 폴더로 들어가셔서 보시면은 게스트 폴더 안에 들어가셔서 보시면 3D 렌더링 참고 자료라고 있어요. 이제 수업하면서 필요한 것들은 여기다 계속 올릴 거예요. 그러면 여기 3D 렌더링 참고 자료 안에 가셔서 이 맵스라고 하는 폴더를 다운받아서 갖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맵을 기본적으로 원래 3D Max에서 제공되는 기본 맵을 제가 일단 여러분한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가지고 일단 연습을 통해서 3D Max를 이용한 그래픽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자, 보시면은, 이거는 잘 안 쓰고, 아크텍처 매터리얼에서 건축에서 쓰이는 맵들이 쫙 이렇게 제공이 되고요. 건축에서 쓰일 만한 맵들, 이런 맵들이 쭉 제공이 되고요. 오케이. 이런 맵들이 제공이 되고요.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배경이 될 것들, 이렇게 있고요. 이건 잘 안 쓸 거고요. 브릭은 뭐냐면 벽돌. 그 다음에 콘크리트 맵. 그 다음에 패브릭이라서 천재질.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HDRS라고 해서 이건 환경 맵이에요. 이건 나중에 VLA 할 때 이제 환경 맵으로 쓸 겁니다. HDRS. 그 다음에 쓸만한 게 우드 정도 쓸 것 같습니다. 우드 같은 거, 나무 같은 거 줄 때 이렇게 주겠죠. 주로 우리가 쓸 거는 아크텍처 매터리얼, 브릭, 패브릭, 우드, 그 다음에 HDRS 이 정도를 좀 쓸 겁니다. 그래서 일단 자기 컴퓨터에다가 다운받아 놓고 제가 이제 수업할 때 이걸 편하게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쇼파를 만들었는데 쇼파에다가 얘를 천을 씌우고 싶어서 패브릭인 이 맵을 한번 써서 매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를 잡았어요. 이제 모델링 끝났어요. 모델링 끝났는데 이제 모디파이 리스트를 보게 되면 에디터 폴리는 뭐예요? 모델링을 한 거고, 터보 스무스는 뭐냐면 면의 수를 크게 증가시킨 거죠. 자, 이렇기 때문에 터보 스무스보다 더 위에 있는 거는 옵티마이즈 이런 거 외에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에디터블 폴리 위에다가 뭔가를 주겠다 이런 걸 주는 거죠. 자, 일단 매핑을 하겠다라고 하시면은, 자, 얘를 딱 눌러서 매터리얼 에디터를 클릭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이거는 아마 처음에는 여기 슬라이트 매트리얼로 되어 있을 텐데, 이거는 컴팩트 매트리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를 적용하겠다. 그래서 assign material to selection. 예를 들면 세 번째 거. 딱 누르면 색깔이 들어가고, 이걸 색깔을 바꿀 수도 있겠죠. 뭐 노란색 뭐 이런 식으로 바꿀 수도 있겠죠. 이게 저번 시간까지 했는데, 이제 여기다 뭘 줄 거냐면 비트맵이라는 걸 줄 거예요. 비트맵. 비트맵을 줄 때는 자, 디퓨즈 옆에 가보시면 뭐가 있냐면 여기 난이 있어요. 난. 자, 얘를 딱 누르면은 맵들을 주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자, 보시면 맵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 다 언제 공부하나? 언젠가 공부해야겠죠. 네. 주로 쓸 거는 우리가 일단은 비트맵을 쓸 거고요. 나중에 노멀 맵이라는 것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트맵 이용해서 더블 클릭해요. 자, 그럼 비트맵을 선정해줘야 되는데 지금 저는 바탕화면에다가 맵스란 폴더를 갖고요. 맵스 안에 보시면은 자, 여기 패브릭. 이 천 재질을 줬어요. 자, 천 이미지를 줬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천 재질을 줬습니다. 천 재질 줬어요. 줬지만 지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자, 일단은 여기 위로 올라와요. 위로 올라오면 어떻게 되냐? 디퓨즈 안에 보시면 이제 뭐라고 되냐면 M이라고 써있어요. M. 즉 보시면은 자, 내가 스탠다드라고 하는 재질 안에 디퓨즈 안에다 뭘 줬냐면 어떤 이미지를 준 거예요. JPG 이미지를 줬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이미지를 줬는데 지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때 자, 얘를 보여달라라고 하는 show shade material in viewport 스탠다드 material viewport였는데 이제 이거 바뀌었네요. shade. 자, 얘를 딱 누르면 어떻게 되냐? 이게 선 재질이 들어와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얘를 다시 지워서 클리어. 색상 주는 것까지 했고, 그 다음에 assign to material이라는 걸 눌러서 색상을 적용시켰어요. 근데 이제 여기다 뭘 주면 천 재질을 줄 거예요. 천 재질. 천 재질을 주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디퓨즈에 보시면 여기 난 상태가 있어요. 난 상태를 눌러서 비트맵 눌러서 자, 어디였냐면 맵스라는 곳에 보면 패브릭 안에 가서 요 세 번째 이 재질을 줬어요. 자, 주고 난 다음에 여기 보시면 go to parent라는 게 있어요. go to parent는 뭐야? 부모한테 가라. 3D Max나 뭐 마야 이런 데 보면은 parent와 children 이런 부모 자식 관계를 가져요. 부모한테 가라라는 건 뭐냐면 상위 메뉴로 가라는 거예요. 상위. 그 다음에 여기 시블링이라는 게 있는데 시블링이라는 건 뭐냐면 같은 레벨로 가는 옆으로 가는 거예요. 시블이 아마 사촌 이런 걸 겁니다. 그래서 go to parent 하면 상위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스탠다드 안에 디퓨즈 안에 맵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야. 처음에 이렇게 하면 안 보여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show shaded material in viewport라는 걸 이걸 눌러줘야지만 보여요. 일단 맵핑이 된 거예요. 맵핑이 됐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 했는데 자, 저장을 해서 봤더니만 어때요? 어우, 쇼파가 막 늘어났죠? 이게 왜 이렇게 쫙쫙 늘어났을까요? 이게 쫙쫙 늘어난 이유는 뭐냐면 원래 얘가 원래 뭐였냐면 박스였어요. 박스일 때는 맵핑하는 문제가 없지만 제가 박스를 어떻게 해요? 에디터블 폴리로 바꿔서 얘를 주물럭주물럭해서 올렸잖아요. 그쵸? 올리면서 매핑 체계도 그냥 늘어진 거예요. 그래서 얘를 다시 매핑을 해야 돼요. 그래서 터버스 모드보다 더 위에 있는 모디파이 리스트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항상 에디터블 폴리로 내려가시고요. 여기다 뭘 주냐면 UV W맵이라는 걸 줍니다. UVW맵. 자, UVW맵을 주게 되면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주황색으로 어떤 형태가 있어요. 이걸 기즈모. 가상의 형태를 갖다가 다 기즈모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기즈모가 됐는데 지금 어떤 기즈모로 되어 있냐면 플라나, 그러니까 평면 기즈모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린더컬, 원형통이냐, 스피어, 구냐, 얘는 꽉 차는 거고, 박스. 봤더니 박스가 그나마 매핑하고 비슷해요. 그쵸? 오케이. 그러면 박스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자, 박스에서 이제 대부분 맵들은 어떻게 되냐면 대부분 맵은 100에
100 정도 돼 있어요. 그래서 왜냐면 맵 자체가 거의 다 정사각형으로 돼 있기 때문에 가로, 세로, 높이를 다 100, 100으로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봤더니만 오케이 됐어. 마음에 들었어. 자, 그런데 여기가 좀 늘어났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냐? 여기 UVW 맵 안에 하이에 가면 기즈모라고 있어요. 기즈모를 이용해서 얘를 갖다가 움직일 수도 있고요. 맵을 움직일 수도 있고, 주로 쓰는 건 이제 스케일 이용해서 얘를 면을 크게 늘리거나 줄이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느 정도 늘리거나 줄이거나 해서 그 다음에 높이를 맞춰서 대충 이런 식으로 맞춰줍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매핑이 된 거죠. 매핑이 됐다. 그 다음에 이제 풀고 이렇게 올려주는 거. 그래서 얘는 모델링, 얘는 매핑, 얘는 면의 수를 크게 증가시켜서 이런 식으로 매핑을 끝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매핑을 끝냈는데 봤더니만 쇼파에 방석도 하나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방석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방석은 어떻게 만들 거냐? 자, 방석은 컨트롤 시프트 Z를 누르면 꽉 차라면 될 거고요. 방석은 박스를 이용해서 만들 건데 얘를 정확하게 얼마 하겠다 이건 이제 의미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자, 봤을 때 여기쯤에 방석이 하나 들어야겠죠. 방석. 이 정도면 되겠다. 그 다음에 높이를 딱 놔요. 이렇게. 높이를 넣고 항상 뭔가를 만들어서 하는 건 어떻게 됐어요? 0,0,0에 놓으라고 했죠. 그쵸? 놓고 난 다음에 지금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방석이 여기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래서 선택한 것만 보겠다. 라는 게 뭐였냐면 Alt Q를 누르시면 어떻게 해요? 선택한 영역만 딱 보여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F4 눌러서 이 정도를 만들겠습니다. 자, 방석에서는 중요한 건 뭐냐면 가로, 세로는 아까 쇼파를 보면서 만들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뭘 하느냐? 이제 이 높이를 보면서 방석의 높이가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정도면 되겠다. 라고 해서 일단 방석을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다시 보면은 가로, 세로를 만들어 놓고 가로, 세로를 만들어 놓고 만들었으면 항상 뭐 어디에서 했어요? 0,0,0에서 시작을 하였고 그냥 보시면은 방석이 안 보이기 때문에 얘만 선택한 것만 보겠다 해서 Alt Q를 눌러서 얘를 보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가로, 세로는 정해졌으니까 높이를 얼마큼 하겠다라고 하는 걸로 하는 겁니다. 자, 얘를 가지고 이제 방석을 또 만들 거예요. 여기다 뭐 터보스무스 줘도 되지만 오늘 또 하나 또 배울 게 뭐냐면 FFD 박스라는 개념을 또 배우려고 해요. FFD 박스. 그러니까 옛날에 15년 전, 20년 전 그때쯤이겠죠. 뭐. 그때는 3D Max를 잘하는 사람은 뭐였냐면 세그먼트를 많이 줘서 얘를 엿가락같이 이렇게 늘려서 만드는 형태. 이걸 얼마큼 잘 만드느냐. 이게 3D Max를 잘하는 비법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개념들은 이제 한 15년 전부터 사라졌고요. 이제 폴리곤 모델링이 이제 대세가 되면서 이제 폴리곤 모델링을 하는데 아직까지도 옛날에 썼던 모디파이 리스트 중에 괜찮은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뭘 줄 거냐면 FFD 박스를 주겠습니다. FFD 박스라는 명령을 줄게요. 자, FFD 박스를 주면은 여기 색깔을 좀 바꿀게요. 또 이렇게 주황색 꾸러미들이 보여요. 주황색 꾸러미들 보이나요? 이렇게? 네. 자, 그래서 옛날에 어떻게 했냐면 여기 보시면 컨트롤 포인트라는 게 있어요. 컨트롤 포인트 이용해서 얘를 갖다가 엿가락 늘리듯이 이런 식으로 모델링을 했었어요. 이걸 얼마나 잘하느냐? 이걸 얼마큼 잘하느냐에 따라 모델링의 실력이 나왔는데 지금은 나와 있는 책 중에 FFD 박스를 쓰는 책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래도 이건 좀 알고 있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보면은 지금 FFD 박스라는 기본적으로 컨트롤 포인트는 4, 4, 4야. 그래서 자, 여기 가로로 4개, 세로로 4개, 높이도 4개의 이런 FFD 박스 꾸러미가 생깁니다. 쇼파를 계속 앉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가운데가 주저앉아요. 쇼파가 가운데로 주저앉을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쇼파를 가운데로 주저앉기 위해서 컨트롤 포인트를 눌러서 가운데 클릭 드래그 잡습니다.
자, 잡았는데, 이렇게 보시면, 자, 보세요. 클릭 드래그해서 잡았어요. 이렇게. 잡았는데, 지금 몇 개의 컨트롤 포인트를 잡았죠? 학생들은, 4개요. 라고 하지만, 4개지만 4줄이기 때문에 16개 컨트롤 포인트를 잡았어요. 자, 컨트롤 포인트를 잡은 다음에, 얘를 갖다 주저앉았는데, 얘를 Z축으로 주저앉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프런트 축으로 갑니다. 프런트 축. 자, 보시면은, 자, 잡은 건 이렇게 잡았어요. 탑에서 잡은 다음에 프런트 축으로 가서 내일 갈 때 잡고 난 다음에 오른쪽 클릭을 해서 프런트를 클릭하시면 얘가 활성화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얘를 갖다가 이렇게 주저앉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주저앉히면 어떻게 되냐? 얘를 주저앉히면 어떻게 되냐? 얘가 이렇게 들어가는 형태가 되겠죠. 그쵸? 들어가는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저앉혀야지만 이렇게 들어가요. 그쵸? 아니면 레프트 뷰에서 이렇게 주저앉혀도 되겠죠. 이런 식으로 주저앉아서 어느 정도 너무 확 집어넣지 말고 살짝 들어간 형태만 주자는 거죠. 그 다음에 쇼파 끝을 좀 둥글둥글하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컨트롤 키를 눌러서 클릭 드래그 끝을 클릭 드래그 클릭 드래그 클릭 드래그해서 컨트롤 키를 눌러야지만 다중 선택이 되는데 그래서 얘를 안쪽으로 모으겠다. 얘를 안쪽으로 모으면 얘가 어떻게 둥글둥글해지겠죠. 그치? 안쪽으로 모으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안쪽으로 모으는 방법은 여기 스케일인데 스케일에서 2개 이상을 가지고 뭔가 작업을 하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서 얘는 개별축이고 이거는 선택한 거의 중심축으로 가요. 중심축으로 만들면 됩니다. 중심축. 자, 그러고 나서 스케일인데 요거하고 요거 차이가 있었어요. 요거는 뭐였어요? 얘는 3차원으로 다 변화되는 거고요. 3차원으로 변화되는 거고 얘는 뭐냐면 보이는 두 평면만 하는 거예요. 2차원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소파의 높이는 그대로 유지하고 얘를 안쪽으로 모으겠다라고 하시면은 요거 말고 요쪽 이 상태에서 클릭 드래그 해서 살짝 안쪽으로 이렇게 모아 오시면은 이런 식으로 소파 방석이 어느 정도 만들어지겠죠. 자, 다 만들었다면 얘 풀고 풀어주시고 자, 면의 수를 크게 증가시키겠다. 이렇게 보였어요? 터보 스무스 주고 얼마 주라 했어요? 3 정도 주라고 했죠. 그 다음에 아이솔레이트 스플릿 하면 어떻게 돼요? 방석이 만들어졌네요. 그쵸? 자, 방석이 만들어졌으면 여기 보시면 아이솔레이트 셀렉션을 푸는 거는 여기 아래에 있는 이 클릭을 해주셔서 풀면 된다고 했죠. 자, 풀고 난 다음에 이제 move 눌러서 방석이 위치할 수 있는 이렇게 올려놓고 자, 이런 식으로 방석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오케이, 방석이 만들었어요. 그럼 얘도 어떻게 해야 돼요? 매핑을 해야겠죠? 오케이, 매핑을 하겠다. 메터리얼 에디트를 클릭해요. 그 다음에 얘를 갖다가 또 뭘 줘요? 얘를 그냥 어사인 해버리면 방석이 매핑이 되죠. 자, 방석이 매핑이 돼서 마음에 드는데 자, 얘만 보겠다. Alt-Q에서 볼게요. 보면 어떻게 되냐? 여기가 어떻게 돼요? 다 꼬여있죠? 여기 막 다 이상하잖아요. 그쵸? 왜냐면 얘도 박스였는데 FFD 박스를 이용해서 얘를 좀 변형을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매핑이 꼬이는 거죠. 그래서 매핑을 다시 주겠다. 그래서 modify 리스트 중에 뭐 있었어요? UVW 맵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제도 터보 스무스 위에다 주지 말고요. 그 아래 FFD 박스를 클릭하고 난 다음에 여기다가 UVW 맵이라는 걸 주시면 돼요. UVW 맵. 자, 얘도 플라나 형태 말고 박스 형태로 가고요. 얘도 일단 가로 100, 100, 100 이런 식으로 해서 큰 박스를 하나 만들어 주는 거죠. 큰 박스를 만들어 줘요. 왜냐면 맵이 아까 전에 말했듯이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가로 세로 높이가 다 100, 100, 100으로 하면은 기즈모가 이런 식으로 박스 기즈모가 생기면서 여기다가 한 장, 여기다 한 장, 여기다 한 장으로 100짜리를 딱 쏘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 놓고 하나 봤더니만 너무 크다 작다는 어떻게 했어요? 여기 UVW 맵 이용해서 스케일 이용해서 3축 스케일로 이용해서 얘가 원하는 형태를 만들 수도 있겠죠. 이 정도면 되겠다. 혹은 move 이용해서 어떻게 해요? 얘를 올리거나 내려서 형태를 좀 만들어 주는 거죠. 다 끝났다 하시면 어떻게 풀고 풀어주고 가시면 되겠죠.
얘는 다시 얘를 풀어주시면 되겠죠. 봤더니만 요거 패턴은 요거 패턴이 너무 달라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자, 얘 잡고 스케일 기준모 이용해서 얘를 갖다가 어느 정도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이 정도?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쇼파가 이렇게 완성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모델링, 매핑이 이해되시나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건 뭐냐면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일단 저장을 한번 합시다. 자, 그래서 세이브 이용해서 바탕화면에다 제가 쇼파라고 저장할게요. 쇼파. 저장했어요. 그리고 이 컴퓨터 작업하다가 갑자기 또 다른 컴퓨터 작업하고 싶어요. 근데 맵이 아까 맵스라는 폴더 안에 맵이 있었잖아요. 그쵸? 그런데 다른 컴퓨터 가면 그 맵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모델링은 중간중간에 저장을 하시는데 만약에 이제 이걸 가지고서 다른 컴퓨터에 가져가겠다 그러면 맵도 있어야 돼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쉬운 거 요즘 나오는 책들은 다 이거밖에 얘기를 안 합니다. 근데 이건 제가 권장하진 않지만 그래도 시간이 없을 때 반드시 해야 될 거 뭐냐면 일단 저장을 하고 난 다음에 중간중간에 세이브 에즈 하시고 난 다음에 여기 보시면 아치브라고 있어요. 아치브라고 해서 얘를 일단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쇼파 파이널 뭐 이렇게 합시다. 파이널. 저장할 때도 막 여기다가 막 ABCD 뭐 최종 이런 식으로 쓰지 말고요. 일단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하나 하죠. 자, 저장하고 난 다음에 자, 바탕화면에 가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바탕화면에 가보면은 자, 아까 쇼파라고 저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쇼파 파이널이라는 게 있어요. 얘를 갖다가 한번 풀어서 볼게요. 자, 풀어보면은 자, 풀어서 보시면은 자, 모델링 파일 저장돼 있어요. 그 다음에 맥스 파일이라고 해가지고 로고 파일에 저장돼 있는데 어떻게 저장해 있느냐? 일단 제가 열심히 해서 맥스 파일을 하나 저장했어요. 맥스 모델링을 했고 그 다음에 아까 이미지를 보니까 여기 맵스 안에 패브릭 안에 이런 맵이 하나 있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난 열심히 했어요 라고 하는 로고 파일이 하나 생깁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어떻게 되냐? 유저스 안에 제 컴퓨터 안에 데스크탑 안에 맵스 안에 패브릭 안에 이게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얘를 가서 보면은 자 경로가 다 생겨요. 이렇게 여기 안에 이걸 저장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치브로 저장하시면은 여기 아치브로 저장하시면은 크게 문제되는 건 없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매핑을 많이 하게 되면은 내가 뭐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바탕화면 뭐 어디서 온 폴더 있다 그러면 얘가 계속 경로를 생기면서 폴더가 굉장히 많아져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하는 거는 좀 어려워요. 근데 일단은 아치브라는 방법으로 일단 저장하는 걸 알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 시간에 이제 멀티 서브 오젝트 이런 거 할 때 매핑을 저장하는 방법을 또 알려드릴게요. 일단 시간 없으면은 일단 세이브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아치브로 한번 세이브해서 이 아치브로 되어 있는 압축 파일을 들고 다니시면 크게 문제되는 거 없습니다. 오픈을 했을 때도 문제되는 거 없어요. 근데 이 방법을 하게 되면 내가 만든 경로들이 다 생기기 때문에 또 어떨 땐 매핑할 때 혼란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혼란스러울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이런 식으로 하시고 자, 오늘 배운 것 중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UVW 맵이라는 걸 배웠고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가 있냐면 FFD 박스라는 것도 배웠어요. 요 두 가지를 또 배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절반 이상을 배웠어요. 모디파이 리스트. 이제 나머지 6가지, 7가지만 더 배우시면은 여러분이 하고 싶은 모든 형태를 모델링 할 수도 있고 랩핑 할 수도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이거 꼭 한번 복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 웹하드에 있는 맵스라는 폴더를 다운받아서 항상 그걸 갖고 계시세요. 그걸 가지고 거기에 있는 맵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를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컷 만들기를 할 건데 컷 만들기 굉장히 중요해요. 컷 만들기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는 꼭 들으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다음 시간에 만나요.